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자, 오늘은 그 소린TV의 안소리님의 책이죠. 예, 서울대생의 비밀과외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서울대생의 비밀과외. 저자는 안소린. 출판사는 다산에듀. 출판일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자, 이번 콘텐츠는요, 다산에듀의 도서 지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부하는 방법, 노하우를 아주 알차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다산에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은요, 총 4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의 기술, 안소린 양의 공부했던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저는 그 공부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개인적으로 안소린 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목표를 정하고 또 꿈을 이루어냈는지, 그것이 조금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제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동기, 그리고 어떤 열정,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안수린 양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뤄나갔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린 양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책 서두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꿈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별다른 꿈이나 목표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기에 막연하게 피아니스트를 꿈꿨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그 꿈은 현실성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예체능 입시를 준비하려면 레슨비로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든다는데 우리 집 형편의 그 수준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는 새로운 꿈을 찾으러 굳이 노력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꿈을 가질 기회를 마주했다. 나는 무언가 추상적이고 감상이 필요한 국어 같은 과목보다 정답이 분명하게 떨어지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는데 이를 알고 계신 담임 선생님께서 흥미로운 제안을 해 주셨다. 소린이 네가 과학을 좋아하니까 이공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선생님이 건네주신 종이에는 대문짝만하게 건국대학교 이공계 캠프라고 쓰여 있었다. 안내문을 읽어보니 건국대학교의 여러 이공계 연구실을 방문하여 실험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어차피 방학이 할 것도 없으니 참여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선뜻 신청했다. 캠프는 5일간 진행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캠프로 무언가를 얻어가야겠다는 마음보다는 가볍게 구경하러 왔다는 생각이었기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 우리 학교에서 이 캠프에 참여한 학생이 나뿐이라 함께 의지할 친구도 없어 초반에는 어색하고 지루했다.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시로 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딴짓하기 바빴다. 그러던 중 실험실을 탐방해보는 시간이 왔다. 한 공대 실험실을 살펴보는 체험이었다. 실험실에 입장하기 전에 흰 방진복과 방진물을 착용한 후 우웅하고 시끄러운 바람소리가 나는 에어 샤워부스를 지나며 몸에 붙은 먼지를 제거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먼지가 전혀 없는 방인 클린룸이라는 공간에 도착했는데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라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듯 신기했다. 새하얀 실험복에 투명한 고글을 낀 연구원들이 자신의 실험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구와 실험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몰두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멋져 보였고 나도 저런 과학자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과학을 계속 연구하는 삶은 굉장히 의미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세상의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며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과학 법칙을 밝혀내는 것. 이 경이로운 일을 해내는 물리학자가 되어야겠다. 이공계 캠프를 계기로 물리학자라는 꿈을 품게 된 나는 물리학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과학자가 없었기에 우선 인터넷에 과학자 되는 법을 검색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질문글과 답변글, 블로그에 소개된 설명들을 샅샅이 찾아 읽었다. 수많은 글을 읽으며 알게 된 과학자가 되는 방법은 이러했다.
고등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특히 수학, 과학 성적을 잘 받아라. 그리고 좋은 대학의 물리학과에 진학하여 이후 대학원에 가면 연구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글을 읽던 중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 바로 과학고등학교였다. 나는 처음 보는 단어였기에 과학고가 뭐지? 하며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 찾아보니 과학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한 유형으로 수학과 과학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고등학교였다. 과학고에 입학하면 일반고에 비해 훨씬 깊고 어려운 수학, 과학 지식을 배운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을 사로잡았던 설명은 영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많이 한다는 점이었다. 과학고가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내 꿈을 이루려면 그곳에 꼭 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어 과학고 학생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고는 내게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처럼 느껴졌다. 과학고는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수학, 과학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기에 만년 중위권이었던 내가 들어가기는 힘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진도까지 선행하고 심지어 과학고 입시 전문 학원을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중학교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학원 다닐 형편도 안 되는 나에게 과학고는 터무니없는 꿈인 것만 같아 서글퍼졌다. 네, 소린양 가정 형편이 그때 그 당시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 보시면은 이제 첨탑 바로 아래 있는 옥탑방에서 가족이 모두 칠했던 아주 힘들었던 경험들을 또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울한 마음을 안고 언니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함께 오는 와중에도 머릿속에 과학고 생각이 맴돌아 고민스러운 마음에 말없이 거닐 뿐이었다.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으로 조용히 걷기만 하는 내가 이상했는지 언니가 무슨 걱정이 있냐며 말을 걸었다. 나는 내가 감히 과학고에 가고 싶다고 말해도 될까? 혹시나 비웃음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며 말을 꺼내도 될지 고민했다. 그래도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식구들의 의견도 구해보자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과학고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가는 데라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낭독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자신이 어떤 꿈을 찾고 또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을 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 꿈을 타인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소린 양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자신이 목표한 바를 처음 꺼내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첫 번째 용기를 내는 순간 있죠. 가족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침 언니가 걱정되는 모습에 질문을 했죠. 그리고 소린 양이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만년 중위권이었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게임에만 관심이 있었던 저자였어요. 네. 근데 꿈을 갖고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말해도 될까? 혹시 이 얘기를 했을 때 가족이 또는 상대가 비웃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가족들이요 반응이 떨떠름하다. 내지는 야 네가 무슨 과학고를 간다 그러니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요. 사실 이 소린 양의 꿈이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소린 양이 꿈을 갖게 되고 실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자신이 나 이제는 과거의 어떠한 자신의 생활 패턴을 청산하고 내가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 했을 때 물론 이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용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또 타인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또는 가족들이 그 사람의 그 소중한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는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응원해 주는지가 이 한 사람의 인생의 경로를 충분히 바꿔 놓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와 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과학고? 우리 소린이는 당연히 갈 수 있지. 꿈을 갖는 건 좋은 거야. 시도해보지도 않고 절대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소린 양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린 양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 안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나도 할 수 있구나. 여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큰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주된 내용은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노하우, 공부하는 어떤 체계, 그죠?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은 소린 양이 꿈을 갖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방법들, 노하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첫 단 출긴 과정에서요,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었던 가족의 응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꿈을 갖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이 소린 양에게 큰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허황될지도 모르는 내 꿈을 가족들은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우선은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라는 말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이후로도 내가 나를 더욱 믿고 전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네. 이런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소린 양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네가 과학고를 한다고 그러니 빨리 취업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무슨 자신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 형편을 위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러한 목표를 또 새로 설정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경로가 바뀌는 거죠. 하지만 가족들의 이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이 소린 양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낼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포기할 뻔한 꿈을 다시 잡고 열심히 달려보기로 결심했다. 절실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격동의 겨울방학을 보내고 드디어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개학 첫날 나는 이전과 180도 다른 학생이 되어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과 끊임없이 눈을 맞추어 수업 내용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다. 이전처럼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조는 일은 전혀 없었다. 쉬는 시간 동안 허투루 보내지 않고 단어장을 보며 영단어를 외우거나 수학 문제집을 펼쳐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네. 꿈을 갖고 목표를 정한 이후에 가족의 응원을 통해서 소린 양이 완전히 180도로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뒤처진 학습 진도를 보충하고 더 나아가 고등학교 1, 2학년 내용까지 살펴봐야 했기에 마음이 급했다. 수학 문제 풀기에 집중하다 보면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고 주변이 고요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이 같이 놀자며 제안해도 내 마음은 쉽게 동요되지 않았다. 나를 믿어주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응원도 받은 차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처음으로 품은 꿈을 이루겠다. 굳건하게 마음을 먹었기에 그 무엇도 내 공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과학고 입학 면접을 대비하고자 물리학 도서도 읽기 시작했다. 자, 제가 책에서 본 두 번째 용기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물론 굳건하게 목표를 가졌지만 함께 놀고 있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잘하거나 성적이 좋았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성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2년제 대학을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 나중에 2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2년제 졸업할 당시에 사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편입 준비를 했었습니다. 1년 동안. 처음으로 제가 계획을 세우고 제 안에서 동기가 만들어져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죠.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제가 공부했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맨투맨부터 다시 공부를 책을 사서 봐야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맨투맨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제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일단은 접어두자, 신경 쓰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에요. 나중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응시했던 세 개의 대학에 모두 합격은 했었습니다. 네, 1년 동안 열심히 했었었죠. 네, 그만큼 공부에 제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계획을 세우고 몰입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저자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좀 작게 느껴지는 그러한 좀 목표 달성했었던 경험이 있지만 사실 타인의 시선을 극복을 하는 과정, 이것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에게도 좀 많은 공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쟤 왜 저래? 손이가 갑자기 변했네.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나와 절친했던 친구들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나를 어색해했다. 네.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린 양이 집중하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통해서 몰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있었던 일이겠죠. 네. 심적으로도 거리를 두는 듯했고 같이 놀자며 말을 거는 것도 눈치를 보고 주저했다. 물론 나도 친구들과 예전처럼 마음 편히 놀 수 없는 상황이 내심 아쉽기도 했다. 혹시 친구들이 모두 나를 떠날까봐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당장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공부로 실력을 쌓는 게 더 간절하고 중요했던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초반에는 그동안 노는 학생이었던 내가 이제는 공부하는 학생으로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이 왠지 쑥스럽고 부끄러웠다. 그다지 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선언하면 남들이 나를 놀리고 손가락질할 것 같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놀았던 친구들과의 관계, 그죠? 그리고 자기랑 놀지 않으면 또 친구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친구를 놀릴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일단은 조금 미뤄두고 그죠? 조금 멀리하고 타인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지력과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에 대한 그 용기를 주었던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렸던 당시에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나이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꿈을 갖고 있어도 과감하게 뛰어들질 못하고요. 생각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고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예.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목표, 자신이 원하는 바가 분명하게 보였을 때는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보는가는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현재 저 자신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물리학 책을 읽을 때는 책상 밑으로 책을 내린 채 고개를 숙이고 몰래 읽었고 교실보다는
보는 눈이 적은 도서실에 올라가서 공부하곤 했다. 하지만 1주, 2주 계속 묵묵히 공부하다 보니 친구들도 점차 변화된 내 모습에 적응했다. 흔들림 없이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단하다며 응원해 주기도 했다. 이후에는 오히려 내가 쉬는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수다를 떨면 친구들이 신기하게 쳐다볼 정도였다. 만약 이제부터 마음 잡고 공부를 시작하고 싶지만 갑자기 달라지는 내 모습을 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망설이는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딱 일주일만 버텨라. 네, 아무리 창피해도 아무리 어색해도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이 변화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예, 그것이 어색하고 두렵다. 네,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만 버텨보시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고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적응의 동물이다. 주변에서 달라진 내 모습을 낯설어 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고 일주일만 버텨라. 그럼 친구들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절실함은 부끄러움을 이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더 집중하라. 네. 가정 형편이 힘들었던 부분이 큰 동기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부분에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믿음, 용기, 응원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해서 그 절실함이 용기로 이어지고 묵묵히 노력하는 어떤 성실함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혼자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변의 응원과 지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책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저자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 형편이 사실은 이 저자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큰 동기부여가 된 거죠. 예.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좀 비관된 마음을 먹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경로가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내용 전반에 있어서요. 책 내용에 대한 너무나 디테일하게 책 내용을 구성을 해주셔서 지금 고등학생이나 아니면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읽어보기에 딱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부모님도 함께 반드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읽기에도 부담 없이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참고할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참고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플래너죠. 학습 플래너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도 실려 있기 때문에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오늘은 낭독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은 내 가족이 살기에 너무 좁았다. 집보다는 방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큰 소미불을 바닥에 깔고 다 같이 누우면 방바닥이 여백 없이 가득 찼다. 천장 중앙에 달려있던 백열등은 간신히 어둠만 없앨 뿐 가장자리까지 밝게 비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직도 그곳에 눅눅한 공기가 잊히지 않을 만큼 방은 늘 습했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교회 그 첨탑 아래에 있는 옥탑방에서 목사님의 배려로 옥탑방에서 이제 살게 되신 거죠. 그 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았던 겁니다. 방이라고 표현한 것도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이라기보다는 방에 가까운 하나의 옥탑방에서 가족이 함께 모두 산 거죠. 누우면은 여백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방에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볼일을 볼 때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건물 공중 화장실을 써야 했다. 새벽에 캄캄한 계단을 지나
화장실에 다녀오기가 무서워서 부모님을 깨워 같이 가곤 했다. 네. 공중 화장실을 쓰는 경험은 정말로 제 어릴 때 80년대 초반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집에 살면서 공중 화장실을 쓰는 경험은 지금은 정말 들어볼 수 없는 경험이죠, 그렇죠? 예. 이런 형편의 집에 온수가 나온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다. 갈바람에 불면 알이 추워지는 겨울에는 세수를 할라치면 손이 찢어질 듯 아려왔다. 그럴 때는 허리 높이까지 오른 큰 플라스틱 대야에 물을 한가득 받고 돼지꼬리 모양의 온수 히터를 이용해 물을 데워 실었다. 이 돼지꼬리 모양의 온수 히터가 뭔지 아시는 분만 아실 겁니다. 네. 돼지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플러그를 꼽고 물에 담가 놓으면 물이 뜨뜻해지죠.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 온수 히터가요, 이제 아무래도 욕실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또 위험합니다. 그죠? 예, 플러그에 꼽아서 전기로 사용하는 온수 히터이기 때문에 예, 이 돼지꼬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그 히터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에 담가서 그죠? 그 철이 돼지꼬리처럼 모양처럼 이렇게 말려 있어요. 네. 그래서 물에 담아서 물을 데우는 거죠. 예. 나는 평생 이렇게 태어나 자라왔고 내가 경험한 세상은 그게 전부였기에 이것이 보통의 평범한 삶인 줄 알았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해 바깥 세상을 마주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우리 집이 남들과 다름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내 일상이 친구들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친구와 대화하면서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생일이면 식구들과 외식하고 방학에는 가족 여행을 가거나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일, 심지어 친구들이 가기 위해서 갖고 싶은 물건을 쉽게 구입하는 일상조차 나에게 모두 낯선 모습이었다. 친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내게는 모두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다. 내가 감히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 일들이었다.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친구들에게 나의 가난을 숨기고자 했었다. 지저분한 옥탑방을 보여주기 싫어 온갖 핑계를 대며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어 수신 정지를 당했을 때는 핸드폰이 망가졌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감추려 해도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가난은 내게 수치심과 박탈감마저 안겨주었다. 담임 선생님이 몇 달 동안 계속 급식비를 내지 못한 나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친구들 앞에서 미납고지서를 주었던 날, 그렇게 좋아하던 피아노 학원을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한 상처로 남아있다. 이렇듯 어릴 때부터 가난이라는 것의 실체를 온몸으로 경험한 나는 마음속으로 굳은 다짐을 품었다. 예. 여기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소린 양이 내가 어린이 되면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라는 다짐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가난 속에서 힘들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물론 이러한 힘든 상황에 소린 양을 어떤 목표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변수,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환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힘든 과정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꿋꿋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실천을 통해서 보여준 아주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제가 공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실을까 고민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충분히 읽어보신다면 우리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직접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제 소린 양이 어떤 식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것, 그것이 또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타인의 시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용기, 응원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무조건 통하는 전교 1등의 합격 루틴 서울대생의 비밀과에 함께 읽어봤습니다. 공부를 하고 계신 고등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이시라면 유튜브 채널 수린TV 구독하셔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연습해 보시고 또 참고하시고 배워나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